혹시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보셨어요? 아, 그럼요. 정말 재밌게 봤죠. 거기서 현빈 씨가 맡은 리정혁 대위가 윤세리한테 직접 원두 갈아서 커피 내려주는 장면 있잖아요. 와, 정말 로맨틱의 끝판왕이다 싶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게 진짜 북한에서도 가능한 이야기일까?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저런 연애를 할까? 하고요. 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근데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은요, 어떤 세제나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든 길을 찾아내기 마련이거든요. 다만 그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특히 오늘날 북한 연애를 이해하려면 장마당 세대, 이 키워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아, 장마당 세대요? 네, 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에 태어나서 국가 배급이 아니라 시장, 그러니까 장마당을 통해 자본의 논리를 몸으로 익힌 세대예요. 바로 이 세대가 등장하면서 북한의 연애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랑은 연애에 대한 생각 자체가 아예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흥미롭네요. 그래서 오늘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로 그 북한 청춘들의 사랑 이야기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평양의 상상 초월 데이트부터 또 지방의 애틋한 연애 풍경, 그리고 우리랑은 다른 그들만의 연애 규칙까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북한의 심장, 평양으로 가보시죠. 자료를 보니까 평양의 데이트 문화는 저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평양하면 대동강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역시 여기가 연인들한테도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장소인 것 같아요. 네, 서울에 한강공원이 있다면 평양엔 대동강변, 보통강변이 있는 거죠.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여전히 사랑받는 뭐랄까 스테디셀러 같은 곳입니다. 돈 안 들이고 경치 좋은 건 뭐 만국 공통이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장소에서부터 평양의 계층 문화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계층 분화요? 그냥 강변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 나누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런 소박한 데이트를 하는 커플도 많죠. 근데 돈 있고 힘 있는 집안 자제들은 거기서 안 끝나요. 유람선을 빌려 타고요. 그 선상 식당에서 그 유명한 대동강 맥주에 아주 근사한 요리를 즐깁니다. 와, 같은 강을 보지만 누구는 벤치에 앉아 있고 누구는 유람선 갑판 위에 서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즐기느냐에 따라서 경제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평양 데이트 문화의 첫 번째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진짜 같은 공간 다른 경험이네요. 근데 자료에 개선청룡공원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여긴 그냥 놀이공원 아닌가요? 근데 유독 이곳이 최고의 데이트 성지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야간 개장에 있습니다. 야간 개장이요? 네, 전력난이 심각한 북한에서 밤늦게까지 화려한 조명을 밝히는 놀이공원은 그 자체로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리고 그 어둠과 조명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게 젊은 연인들한테는 정말 매력적인 거죠. 아, 어두컴컴한데 조명은 화려하고 뭔가 그 썸 타거나 연애 초반에 두근거리는 감정을 느끼기에는 딱 좋은 환경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제일 인기 있는 기구가 급강하탑, 우리가 아는 자이로드롭인데요. 이것 타면서 무섭다는 핑계로 슬쩍 손도 잡고 기댈 수도 있으니까. 거의 뭐 필수 코스죠. 아하, 근데 이 공간의 사회적인 의미는 사실 더 깊어요. 평소에 억압되고 통제된 분위기 속에서 감정을 막 표출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합법적으로 소리 지르고 웃고 떠들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방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파타르시스를 느끼는 공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해방감이 놀이기구에서 끝나질 않아요. 기구를 타고 나서 공원 안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랑 타산음료를 마시는 게 거의 뭐 국룰이래요. 햄버거가요? 네, 이 햄버거 국룰은 단순히 서구 문화를 즐기는 걸 넘어서요. 억눌렸던 개인의 욕망을 소리 지르면서 분출하고 그 해방감을 서구적 소비의 상징은 햄버거로 마무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선청년공원은 젊은 세대에게 허락된 아주 일시적인 자본주의적 해방체험 공간이 셈입니다. 와, 근데 자료에 나오는 이 해맞이 식당이라는 곳은 좀 충격적이기까지 한데요. 메뉴에 와플, 카푸치노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서 데이트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거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 그러니까 평양 안에 또 다른 평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노동자 한 달 월급이 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거든요. 근데 거기서 카푸치노 한 잔이 4, 5달러, 우리 돈으로 5,000원이 훌쩍 넘어요. 세상에, 한 달 월급을 다 모아도 커피 한 잔 마시기 힘든 거네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누가 가는 거예요, 거긴? 바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랑 그 자제들 아니면 당 간부 같은 최상류층이죠. 이곳의 핵심은 맛이나 분위기를 즐기는 걸 넘어서 과시에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오늘 내가 해맞이 식당 쏠게 하는 건 그냥 밥 한 번 사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나는 너한테 이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쓸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 이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인 거죠. 연애가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해맞이 식당에서 카푸치노라.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모습인데요. 근데 이건 정말 극소수 상류층 이야기일 거고, 그럼 대다수의 청춘들은 도대체 어디서 사랑을 속삭이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북권 연애 문화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을 벗어난 지방, 그리고 평양 내에서도 평범한 서민 청춘들의 대표적인 데이트 장소는 바로 장마당입니다. 시장이요? 저희는 보통 데이트하러 시장에 가진 않잖아요. 뭔가 좀 낭만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그게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한테 시장은 그냥 물건 사는 소비의 공간이지만 북한에서 장마당은 삶의 중심지거든요. 생산, 소비, 유통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가 오가는 만남의 광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연인들은 여기서 같이 장을 보면서 생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양의 고급 레스토랑은 현실을 잊게 만드는 판타지 공간이라면 장마당은 오히려 둘이 함께 만들어갈 현실을 확인하는 공간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같이 물건값 흥정하고 인조고기밥이나 두부밥 같은 길거리 음식 1,000원짜리 한 장으로 사서 나눠 먹는 그런 소소한 즐거움. 평양의 과시 소비령은 정반대죠. 고된 현실을 함께 헤쳐나갈 동지로서의 유대감을 확인하는 과정에 더 가깝습니다. 듣고 보니 훨씬 더 현실적이고 끈끈한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정말 독특하고 마음이 좀 짠해지는 장소가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기차역 앞 광장이더라고요. 아니, 기차역이 왜 데이트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알면 북한의 현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의 시대잖아요. 특히 지방 도시는 밤 8시만 넘어도 도시 전체가 그냥 암흑에 잠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연인들이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공간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요? 그럼 밤에는 아예 데이트를 못 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연인들이 찾는 곳이 기차역 앞 광장입니다. 북한 체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있는 곳과 기차역 같은 상징적인 장소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기를 공급해서 가로등을 켜놓거든요. 그래서 젊은 연인들이 밤이 되면 그 얼마 안 되는 희미한 불빛을 찾아서 기차역 앞으로 모여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려고 그 불빛 아래로 모여드는 거군요. 와,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애틋하네요. 그렇죠. 열악한 사회 현실을 보여주면서도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하는 그 보편적인 마음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게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평양의 화려한 네온 사인보다 기차역의 그 희미한 가로등 하나가 사랑의 본질에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트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저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사랑을 나누는지 그 방식이나 규칙이 더 궁금해져요. 자료를 보니까 우리랑 다른 독특한 특징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뚜벅이 데이트입니다. 한마디로 걸어야 사랑이 싹 튼다는 거죠. 북한은 대중교통이 우리만큼 발달하지 않았고 개인이 자가용을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택시가 있긴 한데 요금이 엄청나서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럼 데이트 내내 그냥 걷는 건가요? 한두 시간 걷는 게 기본이라던데 다리 아파서 사랑이 식는 거 아닌가요?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긴 걷기의 시간이 북한 연인들한테는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골든타임이 됩니다. 특히 남자가 여자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그 시간이 핵심이에요. 그 시간이요? 네, 주변 방해 없이 오롯이 둘만의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오늘 뭘 했는지, 가족들은 어떤지, 미래에 대한 고민은 뭔지 함께 걸으면서 마음의 보폭도 맞춰가는 거죠. 확실히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면서 각자 딴 생각하는 우리 데이트랑은 질적으로 다르겠네요. 또 다른 특징은 뭔가요? 바로 휴대전화. 북한에서는 손전화라고 하죠. 이 손전화의 등장입니다. 이제 북한에서도 손전화 없이는 연애가 불가능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요? 네. 옛날처럼 마음에 드는 여성 집 앞에서 휘파람 불고 창문에 돌 던져서 신호 보내고 하는 건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연락하는 거랑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그렇게 혁명적인 변화였나요? 상상 이상입니다. 손전화가 보급되면서 북한 연인들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사적인 소통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 중요해요.
늘 가족과 사회의 시선, 그 집단주의 통제 아래 있던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서 둘만의 비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부모님 몰래 이불 뒤집어 쓰고 밤늦게까지 통화하는 풍경, 이제 북한에서도 아주 흔한 모습입니다. 와, 그건 정말 큰 변화겠네요. 우리 둘만 아는 이야기가 생긴다는 건 관계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요. 물론이죠. 다만 통신비가 워낙 비싸서 긴 통화보다는 짧은 문자 메시지를 더 선호한다고 해요. 자니, 보고 싶다, 뭐 이런 짧은 문자가 주는 설렘은 여기나 거기나 똑같지 않을까요?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 특징으로 넘어가 보죠. 바로 스킨십 문화인데 이게 좀 흥미롭더라고요. 사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보수적인데 젊은 층은 또 과감해지고 있다.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고요? 네. 그 점이 바로 지금 북한 사회가 겪고 있는 과도기득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길거리에서 손만 잡아도 어르신들한테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행동이냐고 호통 듣기 십상이에요. 아, 아직도요? 네. 공개석으로 깨안거나 키스하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과감해질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전략적인 공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밤의 공원 벤치나 어두운 강변, 그리고 아까 말한 개선총련 공원 같은 곳들이요. 이런 제한된 공간 안에서는 손잡는 걸 넘어서 팔짱을 끼거나 어깨에 기대는 등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 이건 단순히 애정 표현을 넘어서요.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획일적인 규범에 대한 젊은 세대의 조용한 저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통제된 사회의 틈을 파고들어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친밀함을 표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든 사랑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 본능이 북한 사회의 독특한 환경과 만나서 지금 같은 이중적인 스킨십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북한의 연애 문화를 쭉 살펴봤는데요. 평양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카푸치노를 마시는 데이트부터 지방 기차역의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의 만남까지 정말 한 나라 아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다른 모습이 공존하고 있네요. 북한의 연애는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발견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장소와 방식, 비용은 달라도 사랑의 본질은 같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 보고 맛있는 거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 또 힘든 현실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어깨가 되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근본적인 마음은 남과 북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북한의 연애 시장에서도 경제력이 강력한 매력의 척도이자 과시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라는 이 새로운 자본주의적 가치관이 출신 성분이나 가문을 중시하던 북한의 전통적인 결혼관과 앞으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융합하게 될까요?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